안녕하세요. 코리아그로입니다. 시중에는 정말 많은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러한 영양제를 언제 써야 하는지, 왜 써야 하는지 등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칼슘제에 대한 연면 시비의 필요성이나 살포 시기 등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마그네슘 연면 시비에 대한 내용도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양제는 역시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인데 아미노산제입니다. 아미노산은 무슨 역할을 하고 왜, 언제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오늘 아미노산제를 식물의 스트레스 극복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 식물은 언제 스트레스를 받게 될까요? 가뭄, 고온, 일조 부족 같은 기후 조건이 불량할 때, 아니면 정식을 하거나 순지르기, 곁순 제거, 약재 살포 등 각종 농작업 시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발화나 개화, 척가할 때, 즉 생육 단계가 변화할 때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각종 병해충 발생 시에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되거나 심한 상황이 지속되면 생육 자체가 어렵겠지만 식물은 스스로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병이 발생했을 때 파이토알렉신 같은 항생물질을 생성하기도 하고 각종 효소나 호르몬 등을 생성하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식물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단백질을 빠르게 합성해야 하는데요. 또 이때 식물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이 성장을 하고 뿌리를 뻗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해야 할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단백질을 더 빠르게 합성하고 스트레스 극복 물질을 더 빠르게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부족한 에너지를 빠르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미노산입니다. 참고로 식물이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로 생육이 부진한 경우에 요소를 연면 시비하는 경우도 많고 또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이는 요소를 연면 시비하게 되면 아미노산의 아민기를 바로 공급함으로써 질산태나 암모늄태 질소처럼 뿌리로 흡수하는 질소보다 아미노산 합성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단백질 합성도 더욱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미노산제는 아미노산 그 자체를 바로 공급함으로써 요소보다 더욱 빠르게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왜 아미노산이 빠른 에너지 공급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줄까요? 식물은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생육에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육에 필요한 에너지가 50% 이상 감소하기도 합니다. 식물은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하여 보통의 경우는 토양에서 질산태 질소를 흡수해서 다시 암모늄태 질소로 변환하고 다시 또 아미노산을 합성하고 다시 여러 개의 아미노산을 합성시키는데 이때 단계별로 각각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미노산을 바로 공급하면 여러 대사 단계에서 에너지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 공급으로 더 빠른 스트레스 극복 물질 생성과 에너지 보충이 가능해서 정상 생육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앞서 말씀드린 각종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육이 부진할 때 언제라도 사용하면 좋습니다. 고온, 저온, 가뭄이나 과습 상태, 일조 부족 등 불량 기후에 사용하시면 극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병충해가 발병했을 때 방제 작업 시 그리고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생육 단계로 개화기부터 착과기 사이에 아미노산을 공급해주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정식기나 순지르기, 곁순 제거, 고추 끝매기 등 각종 농작업 후에도 식물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을 공급해 주시면 식물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정상 생육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아미노산 사용 시 한 가지 주의점을 말씀드리면 당도나 착색, 향을 중요시하는 열매의 수확 후반기에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면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확 후반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많은 아미노산제가 있는데요. 어떤 아미노산제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아미노산제 중 동물성 아미노산제와 식물성 아미노산제가 있는데요. 동물성은 가축의 피부나 털, 피, 생선의 머리나 내장 등을 이용하여 만들고 식물성 아미노산은 종자로 콩이나 식물 잔해물 등을 이용하여 만들게 됩니다. 독일 컴포 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인데 동물성 아미노산제에 함유된 아미노산의 함량 분포는
올리브 열매의 줄기나 함유된 아미노산의 분포와 크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식물성 아미노산제는 올리브 잎과 열매에 함유된 아미노산의 함량 분포와 거의 일치하는 아미노산의 함량 분포를 보였습니다. 물론 식물체마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동물성 아미노산제보다는 식물성 아미노산제가 더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제를 고를 때 단순히 함량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먼저 아미노산의 총 함량은 프리아미노산과 펩타이드 그리고 단백질까지 모두 합한 함량을 나타냅니다. 이 중 프리아미노산은 20개의 필수 아미노산이 각각 단일로 존재하는데 크기가 작아서 식물에 가장 흡수하기가 좋습니다. 대신 아미노산이 2개 이상 결합한 펩타이드나 단백질은 크기가 커서 흡수력이 떨어지거나 흡수하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즉 아미노산의 총 함량보다는 이 단일로 존재하는 프리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을수록 아미노산의 효과가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 프리아미노산이 많으면 흡수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20개의 아미노산이 각각 갖고 있는 본연의 효과를 더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킬레이팅 효과로 각종 영양분의 흡수율을 증진시키거나 개화 및 수정을 증진시킨다거나 냉해나 고온 등 각종 스트레스 극복에 더욱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저희 코리아그로는 식물성 아미노산으로 높은 프리아미노산이 함유된 아바넛두를 적극 권장드리고요. 곧 다가오는 고온기나 가뭄기, 생육부진의 아바낫두와 캔맛 혼용 시 상당히 효과가 우수합니다. 아미노산제는 과일이나 열매의 수확기를 제하고는 언제라도 사용하시면 좋은 영양제이고요. 어떤 원인인지 잘 모르시더라도 초세가 좋지 않고 자람이 불량할 때, 또 세력이 약하여 방제가 잘 안 될 때, 우리가 포도당 링겔을 맞는 것처럼 방제하실 때 아미노산제를 함께 사용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코리아그로는 항상 여러분의 성공 농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